경북 안동에 사시는 최정래님, 올해 68이십니다. 30년째 직접 농사를 지으시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시는 분이에요. 건강 프로그램이라면 빠짐없이 챙겨보시고 좋다는 음식은 바로 식단에 넣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최님은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셨습니다. 점심에는 토마토 2개를 갈아서 즙으로 마시셨고 저녁에는 쌀밥 대신 고구마 2개를 챙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반지가 빠지지 않고 종아리를 눌렀다 떼면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쌓이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 사구 체여과율이 44였습니다. 정상이 90 이상인데 콩팥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식단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드셨던 바로 그 채소들이 콩팥에 부담이 됐을 수 있다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 4가지와 반대로 매일 드셔도 콩팥에 부담이 없는 안전한 채소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더해 고칼륨 채소도 방법만 바꾸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3단계 조리법까지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시나요? 2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중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에 발표한 수치입니다. 콩팥은 기능의 87%가 손상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콩팥 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콩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콩팥을 위협할 수 있는 채소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4번째 채소는 여러분이 정말 예상 못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를 즐겨 드시는 분들, 특히 된장국이나 나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시금치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487입니다. 하루 권장 채소 한 접시 분량이 보통 150g 정도인데 이미 시금치 한 접시에서만 730이 넘는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걸러냅니다. 마치 성능 좋은 정수기가 불순물을 깨끗하게 빼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콩팥 기능이 정상의 60% 아래로 떨어지면 이 필터 기능도 함께 약해집니다.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중 칼륨이 쌓이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박동하는 장기인데 혈중 칼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 전기 신호가 교란됩니다.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혈중 칼륨 정상 범위는 3.5에서 5 사이인데 6이 넘어가면 응급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70대 남성 어르신이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철분이 풍부하고 뼈에 좋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가슴이 답답하고 손발이 심하게 저려서 119를 부르셨는데 응급실에서 확인한 혈중 칼륨이 6.3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1시간만 더 지체했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이며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옥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콩팥 안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를 아예 드시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고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세요. 그 다음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데쳐서 드시고 데친 물은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33%에서 42% 줄어듭니다. 서울대병원 영양팀에서 실험한 수치입니다. 다만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소량으로 제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입니다. 시금치는 잘게 썰어 물에 담갔다 데쳐서 일주일에 한 번 소량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콩팥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 특히 토마토 주스와 페이스트입니다. 신선한 토마토 하나에도 칼륨이 23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주스로 갈아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토마토 서너 개를 한 번에 농축해서 마시는 셈이니 한 컵에 700mg에 가까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나 통조림은 농축 과정에서 칼륨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리코펜이 항산화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3년 넘게 매일 아침 토마토 2개를 갈아서 드신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목이 자주 붓고 아침에 반지가 잘 빠지지 않더니 검사에서 사구체여과율이 52가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토마토 주스부터 끊으라고 했을 때 그분은 건강하려고 마신 건데 이게 부담이 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토마토 주스와 페이스트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신선한 토마토는 방울토마토 크기로 하루 2~3개, 주 2회에서 3회 정도로 제한하시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양과 형태가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모르고 계신 겁니다. 다이어트에 좋다, 혈당 관리에 좋다는 이유로 감자나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자 중간 크기 하나의 칼륨이 약 620mg, 고구마는 710mg이 넘습니다. 한 끼에 고구마 2개를 드시면 1400mg이 넘는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신장 질환자 기준 하루 권장 칼륨 섭취량이 약 2000mg인데 저녁 한 끼로 그 70%가 채워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년 자료를 보면 만성 신장 질환자 중 감자나 고구마를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의 신장 기능 악화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1.8배 빨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퇴직 후 체중 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고구마 2개를 드신 60대 중반 남성분이 6개월 뒤 소변 거품이 심해져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사구체여과율이 이미 54였습니다. 소변 거품이 많다는 건 단백뇨 가능성을 뜻합니다. 콩팥이 손상되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쪄서 드시면 칼륨이 그대로 남습니다.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얇게 썰어서 찬물에 3시간 이상 담가 두시고 끓는 물에 삶아서 그 물은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칼륨이 48% 가까이 줄어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에서 실험한 수치입니다. 찌는 건 안 됩니다. 수증기만 올라오기 때문에 칼륨이 빠져나갈 통로가 없어요. 삶아야만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조리하셔도 주식 대신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간식 수준으로 소량만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쌀밥은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 기능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안전한 탄수화물 공급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마 가장 의외이실 겁니다. 요즘 건강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의 칼륨은 750mg에서 900mg까지 올라갑니다. 칼륨이 많기로 유명한 바나나 한 개가 약 420mg인데 아보카도는 그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좋은 지방이 많고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문제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의 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아보카도 샐러드 한 그릇에 반 개만 들어가도 칼륨이 400이 넘습니다. 여기에 토마토와 양파를 조금 더하면 한 끼에 600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사구체 여과율 60 미만인 분들에게는 아보카도 섭취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건강에 좋다고 사다 주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분은 지금은 드시기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 아래인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한 숟가락 정도를 샐러드에 살짝 얹는 수준으로만 드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주변에 콩팥이 걱정되는 가족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울 때 영상을 보내드리는 것만으로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보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험할 수 있는 채소 4가지를 모두 짚었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와 고구마, 아보카도. 이제 방향이 바뀝니다. 걱정만 드린 게 아니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들을 알려드릴게요. 채소를 아예 드시지 않는 건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 건강도 나빠집니다. 종류를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과에서 신장 질환자에게 직접 권장하는 채소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47입니다. 시금치의 3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매일 드셔도 안전합니다. 게다가 오이는 수분 함량이 96%에 가깝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물만 계속 마시기 어려울 때 오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오이 냉국으로 끓여 드셔도 식초에 절여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오이 1개 정도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 오이 냉국을 매일 드신 후 2달 만에 아침 얼굴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100g의 칼륨은 약 170으로 저칼륨 채소에 속합니다. 그런데 양배추에는 칼륨이 낮다는 것 외에 중요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혈압약, 당뇨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위에 부담이 생기기 쉬운데 양배추가 위 건강까지 함께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영양학과 연구에서도 양배추를 신장 질환자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생으로 드셔도 살짝 데쳐서 쌈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즙을 드실 때는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고 사과나 바나나를 섞으면 칼륨이 올라가니 주의해 주세요. 여기서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이와 양배추 중에 평소에 더 자주 드시는 것이 어느 쪽이신지 댓글에 오이 또는 양배추라고 남겨주시면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100g의 칼륨은 약 320으로 앞의 두 채소보다 조금 높지만 시금치의 절반 수준이고 감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 안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쇳덩이에 쓴 녹을 벗겨내는 작용이에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쌓이는데 당근이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1개의 분량이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 100g의 칼륨은 약 230mg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채소 중 하나인데
신장 기능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무국으로 끓여서 드셔도 무나물로 볶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겨울에는 동치미도 좋은 방법인데 너무 짜게 담그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나트륨도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칼륨 채소를 안전하게 드시는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과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째, 잘게 썰어서 물에 담그기입니다. 채소를 최대한 얇고 잘게 썰어 미지근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세요. 잘게 써는 게 핵심입니다. 표면적이 넓어야 칼륨이 잘 빠져나갑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칼륨을 28%에서 38%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끓는 물에 데치기입니다. 담가둔 채소를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데쳐주세요. 찌는 게 아니라 삶는 겁니다. 찌면 수증기만 올라오기 때문에 칼륨이 빠질 통로가 없습니다. 삶으면 칼륨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반드시 버려주세요. 국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셋째, 분산해서 드시기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세요. 콩팥이 한꺼번에 많은 칼륨을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들어오는 칼륨을 처리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수도관에 물이 갑자기 콸콸 쏟아지면 하수구가 막히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면 잘 빠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치면 칼륨을 최대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칼륨이 487이었는데 이 방법을 쓰면 240ing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식단을 알려드립니다. 아침에는 오이 냉국 한 그릇과 데친 양배추 2-3장, 밥 반 공기입니다. 이 한 끼의 칼륨은 약 310g입니다. 점심에는 무나물 한 접시와 당근볶음 반 접시, 두부 된장찌개 한 그릇, 밥 반 공기입니다. 두부는 칼륨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신장 식단에 잘 맞습니다. 점심 칼륨은 약 420g입니다. 저녁에는 오이 무침과 양배추 된장국, 생선 한 토막입니다. 칼륨은 약 370mg 정도입니다. 하루 총 칼륨이 1100mg 정도로 신장 질환자 권장량의 절반 수준입니다. 간식으로 사과 반 개나 딸기 5개 정도는 드셔도 안전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특별한 재료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칼륨 외에도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나트륨과 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 수준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 혈관이 손상됩니다. 수도관 수압이 너무 세면 파이프가 버티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으로는 하루 5g 이하입니다. 2주만 싱겁게 드시면 미각이 적응해서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는 햄, 소시지, 라면, 탄산음료 같은 가공식품에 인산염 형태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이 과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고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이 의미 있게 줄어듭니다. 콩팥을 지키는 3가지 원칙입니다. 칼륨 조절, 나트륨 줄이기, 가공식품 피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경북 안동의 최정래님 기억하시죠? 그분은 이후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시금치 된장국 대신 양배추 된장국으로, 토마토즙 대신 오이 냉국으로, 저녁 고구마 대신 무나물로요. 시금치가 드시고 싶을 때는 반드시 물에 담갔다 데쳐서 소량만 드셨습니다. 3개월 뒤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사구 체여과율이 44에서 50으로 올라갔고 아침 얼굴 붓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최님의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뭘 드셔야 할지 알겠다고 텃밭에
오이와 양배추를 새로 심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직접 기른 오이를 따서 함께 먹는 게 요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이게 식단의 힘입니다. 콩팥 질환은 완치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오래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드실 채소는 오이, 양배추, 당근, 물을 중심으로 드세요. 고칼륨 채소를 드실 때는 잘게 썰어서 물에 2시간 담그고 끓는 물에 데쳐서 그 물은 버리세요. 주스나 즙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같은 채소도 주스로 마시면 칼륨이 몇 배로 농축됩니다.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여주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는 날이 있거나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이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하다면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콩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분들입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은 늘 뒤로 밀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건강하게 지내실 차례입니다. 콩팥이 튼튼해야 그 시간이 오래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가족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콩팥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이 영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와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식단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장 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